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발견한 문서 한 장이 그녀의 조용했던 삶을 흔들기 시작했다. 우체국 경력 40년을 채우고 정년을 한 달 앞둔 윤정은 그날도 아침부터 천천히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고는 오래된 철제 선반이 줄지어 있고 사람 키보다 높은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빛은 좁은 창문 틈으로만 들어왔고 공기에는 마른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윤정은 손끝으로 상자의 먼지를 쓸어내며 중얼거렸다. 언제 이렇게 쌓였을까? 오래된 상자 하나를 끌어내려 뚜껑을 열자 서류 묶음 사이에서 바람에 일듯 흐늘거리는 얇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는 색이 발해 있었고 닫힌 자국이 거의 풀렸지만 앞면의 글씨는 또렷했다. 받는 사람, 박도현. 보내는 사람, 없음. 날짜 30년 전 여름. 윤정은 봉투를 집어들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30년이라니? 어떻게 이게 여기에 남아 있었을까? 그녀는 봉투를 살짝 비춰보았다. 종이 안쪽에 두꺼운 문서가 하나 들어 있었다. 구겨진 듯하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었다. 창고 앞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윤정은 봉투를 손에 꼭 쥐고 밖을 바라보았다. 동료, 후배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와 말했다. 선배님, 창고 정리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후배가 떠난 뒤 윤정은 창고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다. 30년 전이라면 그 시절 우체국은 인력이 모자라 소포 분류도 정신없이 바빴다. 봉투 하나가 섞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처럼 오래 묵혀 있었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는 오래된 계약서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나왔다. 메모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걸 받는 즉시 연락 주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윤정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누구도 믿지 말라니. 그 말이 30년 동안 이 문서를 기다린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하자 마음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었다. 불법 매각 관련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윤정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 이름은 지금도 마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창고 안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윤정의 마음속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바뀌고 있었다. 정년을 앞두고 조용히 보내려던 마지막 한 달이 생각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창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이 문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 윤정은 우체국 문을 나서며 잠시 숨을 골았다. 아침 햇빛은 맑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가방 속에 있는 문서의 무게가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도로 맞은편에서 버스가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의문이 깨어나는 중이었다. 점심 무렵 윤정은 창가에 앉아 김밥을 한 줄 먹었다. 손끝이 자꾸 떨려 젓가락을 몇 번이나 놓쳤다.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온 걸까? 30년 전의 계약서라면 이미 세상이 잊었을 법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 기록은 숨겨져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창고 깊은 곳에서 묵혀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떠올렸다. 불법 매각. 익숙한 이름. 지금도 마을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최근에도 여러 지역 행사를 주도하며 선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 이런 계약서가 숨어 있었다니. 윤정은 마음이 다시 서늘해졌다. 점심을 마친 뒤
윤정은 조용히 우체국 뒤편으로 걸었다. 오래된 의자에 앉아 계약서 뒷면의 메모를 떠올렸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이 메모를 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문서가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휴대전화가 울리며 윤정의 생각을 끊었다. 화면에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이름이 나타났다. 지인은 평소 마을 소식에 밝고 사람들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닐까? 그녀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확신이 없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윤정은 다시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조용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창고 문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마치 그 안에 30년 동안 숨죽여 있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윤정은 가방을 조심히 내려놓고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문서 아래쪽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도장은 오래전 한 건물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했다. 그 건물은 지금은 비어있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곳이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건물을 확인해야 진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았다. 혼자 가야 할지 누군가를 데려가야 할지 고민이 이어졌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결정된 듯했다. 내일 아침 출근 전 그 건물로 가보자.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윤정의 가슴은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의 시간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 속에는 30년 된 문서와 메모가 담겨 있었다. 마을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햇살이 가로등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윤정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의 조각을 확인하겠다고. 그녀가 향한 곳은 오래전에 사용되지 않은 건물이었다. 벽면에는 덩굴과 먼지가 얽혀 있었고 창문은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다. 철제 문 앞에 서서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문고리에 올렸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던 듯 비곡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차갑고 습기가 있었다. 낡은 바닥판이 발걸음을 따라 비걱거렸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윤정은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건물 내부의 오래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책상 위에는 몇 가지 오래된 서류와 도장이 놓여 있었다. 윤정은 문서와 도장을 비교하며 30년 전과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도장은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고 문서의 글씨와 도장의 잉크 자국이 아직 선명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다. 문서와 도장은 그대로 두고 창가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마을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 분명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윤정의 몸을 움츠리게 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손에 문서를 꼭 쥔 채 윤정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발걸음마다 먼지가 흩날렸지만 윤정은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 3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실마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정은 건물 안쪽으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창밖에 서 있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건물 쪽을 살피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그림자를 길게 늘려 그 형태가 바닥에 드리워졌다. 윤정은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울렸다. 그림자는 잠시 뒤 천천히 건물 주변을 걸었다. 그는 벽면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안쪽을 들여다보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다. 윤정은 숨을 얕게 들이마시며 가방을 몸 앞으로 끌어당겼다. 문서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발소리가 건물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누가 왔었나? 마치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 마을 행사에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문서 속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이름의 주인이었다. 윤정은 몸을 더욱 낮추며 안쪽 벽에 붙었다. 손끝은 떨렸고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따끔하게 느껴졌다. 바깥 사람의 기척은 한동안 이어졌지만 이내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긴장이 풀린 순간 무릎이 조금 흔들렸다. 윤정은 서둘러 책상 위에 도장과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건물을 나왔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더 깊은 불안이 자리 잡았다. 누군가 이 건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우체국으로 돌아온 윤정은 최대한 평정한 표정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후배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선배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요. 윤정은 손을 살짝 흔들며 괜찮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업무 중에도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하는 일이 많았다. 혹시 아까 그 사람이 따라온 건 아닐까? 혹은 우체국 주변을 맴돌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깊어졌다. 오후가 되자 창고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후배가 윤정을 불렀다. 선배님, 이거 좀 이상해요. 윤정은 천천히 창고로 향했다. 후배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까까지 여기 있던 서류 묶음이 없어졌어요. 혹시 따로 옮기셨어요? 윤정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류가 사라졌다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이미 우체국 내부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몰랐다. 윤정은 애써 침착한 듯 보이려고 말했다. 아마 다른 데로 옮겨졌을 거야. 다시 찾아보자. 그러나 속에서는 작은 떨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문서 하나를 찾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다. 마을은 평소와 다르게 고요했지만 비어 그 고요 속에 무언가 숨은 듯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조각을 찾지 못하면 진실은 또다시 묻힐 것이라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흔들리며 자리를 잡았다. 내일 더 큰 단서를 찾아야 한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윤정은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전날 창고에서 사라진 서류 묶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떤 손이 닿았을까? 누구의 의도였을까? 생각할수록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출근길, 윤정은 일부러 우회에 오래된 골목을 지나갔다. 그 골목은
과거 우체국 부지와 가까운 곳으로 30년 전 소포와 문서가 자주 오가던 길이었다. 벽에 색은 발해 있었지만 그 틈에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 끝에서 작은 폐가가 눈에 들어왔다. 문틈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바람이 안쪽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윤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종이. 바람에 흔들린 그 종이는 오래전 우체국에서 쓰던 전표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살짝 밀었다. 안쪽은 어둡고 오래된 먼지가 공중에서 희미하게 떠 있었다. 바닥 한쪽에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하나는 역삼각형 모양의 우체국 전표였다. 윤정은 손끝으로 종이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전표 한쪽에는 흐린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엔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30년 전 문서 속에 등장한 사람들과 겹쳤다. 윤정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여기는 누군가 문서를 숨기거나 버리려 했던 장소인 것 같았다. 그녀는 바닥을 더 살펴보았다. 그러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책자와 종이 조각 몇 개가 끼어 있었다. 손을 넣어 종이 조각을 꺼낸 순간 윤정은 숨을 잠시 멈췄다. 종이 조각 한 귀퉁이에 적힌 글씨. 매각 절차 이상 있음. 사인 강요.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작은 도장. 건물에서 본 도장과 같은 모양이었다. 윤정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종이는 단순한 낡은 기록이 아니었다. 30년 전 누군가가 남긴, 그리고 누군가가 감추려고 했던 흔적이었다. 그때 폐가 밖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종이 조각을 재빨리 가방에 넣고 조용히 몸을 숨겼다. 말소리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 그중 한 명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윤정의 심장을 움찔하게 했다. 전날 건물 밖에 서 있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근처에 있었을 거야. 누가 건드리기 전에 찾아야 해.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답했다. 정년 앞둔 그 여자가 혹시 윤정은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자신이 이미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에서 작은 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숨겨진 진실은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고 그 조각들은 이제 그녀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윤정은 폐가 안의 그림자 속에서 가방을 꽉 쥐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오늘이 반전의 시작이라는 걸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폐가를 빠져나온 윤정은 한동안 골목 끝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졌지만 귓가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정년 앞둔 여자가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두려움과 긴장이 뒤섞여 손끝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가방 속 종이 조각의 감촉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했다. 30년 전 누군가가 서명 강요를 당했다는 기록, 그리고 건물에서 본 도장과 동일한 표시. 이제 퍼즐의 족각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우체국으로 돌아온 윤정은 곧장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 어제 사라졌던 서류의 빈자리가 여전히 눈에 들어왔다. 어찌된 일인지 찾지 못했다는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윤정은 천천히 주변 상자들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누가 먼저 손을 댄 걸까? 그때 창고 한쪽 선반 밑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이 하나 보였다. 윤정은 몸을 숙여 조각을 집어들었다. 조각은 아주 작았지만 그 위에는 숫자와 서명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조그맣게 찍힌 빨간 도장 자국이 있었다. 그 도장은 명백히 건물과 폐가에서 본 도장과 같은 모양이었다. 누군가 서류 묶음을 옮기던 중, 혹은 급하게 훔치던 중에 찢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조각 하나조차 버리지 못해 숨기려 했던 그들의 조급함이 보였다. 윤정은 조각을 가방 안에 종이들과 함께 넣었다. 그러자 퍼즐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30년 전 문서, 서명 강요 기록, 사라진 서류 묶음, 그리고 같은 도장. 퇴근 후 윤정은 한참을 고민하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마을의 소식과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지인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쩐 일이야?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전 토지 매각과 관련해서 아는 게 있을까? 지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은 지금도 말하기 조심스러워.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윤정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다. 그 당시 누가 움직였고 누가 실질적으로 힘을 쥐고 있었는지만 알려줘. 지인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은 문서 마지막 장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다. 윤정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모든 흐름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근데 조심해. 그 사람, 지금도 여러 일을 움직여. 괜히 엮이면 힘들어져. 통화를 끝낸 뒤 윤정은 가방을 열어 종이 조각들을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쳤다. 각 조각은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발견됐지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종이들 속에서 새로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폐가에서 발견한 조각의 글씨 끝부분이 다른 문서의 글씨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윤정은 두 조각을 맞대 보았다. 글씨가 끊김없이 이어지는 순간 숨이 잠시 멎었다. 한 장의 문서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었다. 누군가 급하게 찢어 숨기려 했다가 한 조각을 폐가 근처에 버린 것이다. 그 글씨가 완전히 이어졌을 때 윤정은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표현은 30년 전 누군가가 실제로 압박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증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정은 종이를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윤정은 식탁 위에 펼쳐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종이를 맞대어 이어지는 글씨를 확인한 순간부터 마음속의 떨림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두려움 대신 차분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만 붙잡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은 전등 아래에서 조각들을 다시 정리한 뒤 가방에 조심히 넣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오래 알고 지낸 후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선배님, 혹시 내일 잠깐 시간 내실 수 있을까요? 문자가 짧았지만 윤정은 그 문장 속에 담긴 조심스러운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창고에서 사라진 서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출근 전 우체국 옆 벤치에서 후배와 마주 앉았다. 후배는 손끝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선배님, 어제 말했던 서류 말이에요. 밤에 다시 찾아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계속 걱정됐어요. 윤정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너 잘못 아니야. 그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후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윤정은 그 순간 후배의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폐가에서 나온 조각 가운데 비교적 흔적이 적은 부분이었다. 그녀는 후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조각이 창고에서 사라진 서류와 이어지는 글씨야.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손을 댄 거야. 후배의 눈이 커졌다. 누가요?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후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선배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윤정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가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우체국 일을 마치고 마을 회관 근처로 향했다. 지인은 이미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제 이야기 듣고 밤새 마음이 편치 않았어. 내가 아는 만큼은 도와줄게.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 윤정은 고맙다는 말을 조용히 건넸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내 지인에게 보여주었다. 지인은 조각들을 차례대로 살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30년 전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집안들도 있었지. 그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말을 아껴왔어. 윤정은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다. 누군가 억울한 채로 긴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지인은 윤정의 손 위에 손을 살짝 얹으며 말했다. 정년 앞둔 마지막 달에 이런 일을 마주한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어. 30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내가 열고 있는 거니까.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느리게 흘렀고 저녁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앞섰지만 오늘은 작은 희망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30년 전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 속에서 누군가는 억울함을 벗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숨긴 과오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윤정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가보자. 며칠이 흐르는 동안 윤정은 종이 조각들을 정리하며 작은 기록을 하나씩 이어 붙였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도움을 주었고 후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료를 찾아주었다.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기억들 속에서 억울했던 사람들의 진심이 드러났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은 조용한 회의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정리된 문서를 펼쳤다. 조각들이 맞춰지며 나타난 글씨는 분명했다. 강요된 서명, 숨겨진 매각 기록, 그리고 당시 책임자들의 이름. 그 이름들 가운데는 지금도 마을에서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지인은 종이에 시선을 둔 채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이걸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해. 그래야 모두가 편해져.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완성되자 마음속 무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결심은 더 단단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우체국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했다. 정년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후배는 작은 꽃을 건네며 수줍게 말했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윤정은 그 말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도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마웠다. 퇴근길 윤정은 회관으로 향했다.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과 지인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윤정이 가져온 문서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사람들 가운데는 지난 세월 동안
조용히 참고 살아온 이들도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이걸 누군가 밝힐 줄은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오래 쌓인 마음이 풀려가는 흐름이 담겨 있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왔다는 분위기였다. 며칠 뒤 정식 절차에 따라 문서가 관련 기관으로 전달되었다. 담당자는 자료를 조용히 살피며 말했다. 이 정도면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시간이 드디어 밝은 곳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정년 마지막 날, 윤정은 우체국 앞에 서서 천천히 문을 바라보았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공간. 좋았던 날도 있었고 눈물 삼킨 날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달에는 거짓 대신 진실을 들고 떠나게 되었다. 후배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선배님, 건강하시고 꼭 다시 들러주세요. 윤정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 꼭 올게. 우체국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길.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윤정은 가방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그 한 걸음은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에 아주 작은 빛을 켜는 일이었다. 그 빛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할 것 같았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날들을 떠올릴 때 오늘의 햇빛과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게 되리라 생각했다.